자, 그 메모할 준비도 좀 하시고 되게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런 거거든요. 그 y는 fx라는 함수랑요. y는 f 역함수이죠. 역함수와의 교점, 교점 이야기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엄청난 그 학교 시험 문제들을 갖고 있는 소주제고요 이게. 그래서 복습을 조금 해보자. 이쪽에다 한번 할게 봐봐. 복습을 한번 해볼게. 이거 좀 잘 들어봐. 중요하다.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이렇게 xy 평면이 이렇게 있거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가. 내가 얘를 이제 y는 fx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 점을 잡아서 이렇게 라인 잡아서 만들었을 때 여기가 x면은 여기가 y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향성이 이렇습니다. 얘가 이제 이 함수가 이제 생각하는 관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이쪽에 있고요. x가 들어가서 y를 잡는다라는 느낌으로 이 점을 바라보는 거거든. 만약에 얘가 5,2였으면은 5가 들어가서 2가 나온다는 생각이 일반적인 함수인 거야. 근데 역함수는 이런 거였잖아.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기로 이렇게 학습을 했죠. 이거랑 동일한 뜻으로 그 f 인버스한테는 자 누가 들어가면 y가 들어가면 누가 나온다. 그렇지. 이게 역함수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게 역함수가 뭐죠? 역함수가 뭐죠? 규환아, 역함수가 뭐죠? 복습을 했습니다, 우리는. 역함수가 뭡니까? 쌤이 뭐라고 적어줬잖아. 역함수 이렇게 기억해라. 역함수는 대응의 방향이 반대인 함수를 역함수라고 해요. 대응의 방향이 반대인 함수를 역함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응의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원래 이제 이쪽에 들어가서 여기를 바라보던 원래 함수랑 이 역함수라는 거는 y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방향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얘가 들어가서 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잘 생각해.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고3 애들은 이거를 알아야지 그쪽 나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만약에 이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5,2였으면은 원래 함수가 바라보는 시선은 자 누가 들어가서 5가 들어가서 누가 나온다. 그렇게 바라보는 이 점인데 역함수가 바라볼 때는 누가 들어가서 그렇지 2가 들어가서 누가 나온다. 그렇게 여기 좌표가 좀 이상하네. 2,5 하자. 그냥 원래 그게 바라보는 게 역함수거든. 크리스마스는 잘 보냈나요? 우리 되게 오랜만에 보지 않습니까? 우리 수업에서. 그렇죠? 네. 슬픈 사실은 우리가 1월 1일은 좀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날은 쉬지 못합니다. 일단 시간 잡아봅시다. 네. 다시 자 2,5라는 점을 바라보는 시선. 자 원래 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들어가서 2가 들어가서 누가 나온다. 그치? 그렇게 바라보는 이 친구. 근데 역함수는 누가 들어가서 5가 들어가서 누가 나온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이 친구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 역함수라는 건 정의역이 어느 축에 있는 거야. 그렇지. 정의역이 이쪽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들어가서 얘가 나온다. 얘가 들어가서 얘가 나온다. 얘가 들어가서 얘가 나온다. 이렇게 바라보는 함수가 역함수인 거야. 되게 불편할 것 같지 않니? 불편할 것 같지 않니? 얘는 정의역이 어느 축에 있어? 되게 불편하다고 해. 왜냐면 일반적인 함수들은 정의역이 다 어느 축에 있는데. 그렇지. 자 생각해봐. 만약에 y는 gx라는 함수가 있고 y는 hx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함수가 이 친구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얘가 야 나 1,1을 지난다. 나도 1,1을 지난다. 나도 1,1을 지난다 그랬어. 그럼 얘는 그러면은 누가 들어가서 누가 나온다는 소리야? 1이 들어가서 2가 나오지. 그럼 얘가 x, 얘가 y지 않겠니? 얘는 1 들어가면 2 나온대. 1이 x고 y가 2였겠지. 근데 이 친구가 1,1을 지난다는 것은 얘가 생각하는 방식은
1이 들어가서 2가 나온다는 것은 이 1이 x일까요? y일까요? 얘는 y인 거예요. 얘는 y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 거라서 다른 기타 다른 함수들과 얘는 놀기가 되게 불편해.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기억해줘. 그래서 얘도 역함수야. 얘가 지금 역대응이라는 거야. 얘가 들어가서 얘가 나오는 이런 함수인데, 근데 얘가 다른 함수들과 놀기가 매우 불편한 게 얘는 정의역이 y축에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너는 되게 불편한 애라서 x랑 y의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y가 x가 됐으면 좋겠고 x가 y가 됐으면 좋겠잖아. 역대형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y, x 자리를 딱 뒤바꿔버린다. 그러면은 이 x가 누구로 바뀌고요? y로 바뀌고요. f 인버스가 되면서 이 y가 누구로 체인지가 되죠? 그렇지. 이렇게 되면서 이런 새로운 함수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진짜 정의역이 y축에 있는 함수고, 불편해서 x, y 자리를 바꿔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이거 꺼버릴까요? 히터? 덥지 않니? 더운 사람. 냅둬요. 자, 보세요. 다시 그지? 얘는 그러면 봐봐. 자, x랑 y랑 자리를 어떻게 해버렸어? 바꿔버렸잖아. 그럼 x랑 y 자리 바꾸는 게 무슨 대칭이야? 이게 무슨 대칭이야, 이게? 이게 y는? 그렇지. 이거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얘랑 같은 뜻, 얘도 역대응. 얘는 y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 같은 점을 바라보는 시선만 다른 함수인데, 얘는 다른 기타 다른 함수들과 놀기가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야, 왜 넌 정의역이 y축에 있니? 넌 왜 치역이 x축에 있니? 라고 하면서 자리를 뒤바꿔버리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요. 그러면 얘는 원래 함수를 자리를 바꾼 함수잖아. 자리를 바꿨기 때문에 무슨 대칭을 하게 되냐면 이거 대칭을 하게 돼. 그래서 얘는 그래프의 모습이 얘랑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y는 x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빨간색 함수 y는 x라는 항등 함수로 원래 함수를 접어야 돼요. 대칭 이동을 시키니까요. 그래서 대칭 이동을 시킨 새로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초록색 함수. 이 초록색 함수가 바로 y는 f 인버스 x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게 원래 함수고요. 요게 2번 함수고요. 이거를 3번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얘들아 1번 함수랑 2번 함수는 똑같은 함수야. 근데 얘는 x에서 y로 x가 들어가서 y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함수고, 어떤 똑같은 점 하나를 얘는 그냥 y가 들어가서 x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함수야. 근데 얘가 되게 불편하게 생겨서 자리를 체인지해서 이런 함수를 만들어. 그럼 얘는 그러면 x, y 자리를 바꾼 함수이기 때문에 원래 그래프를 두고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다. y는 x 대칭 이동을 시킨 새로운 함수를 그리는 거야. 근데 너희는 근데 얘를 역함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비밀인데 고3 아이들은 이것도 역함수라고 생각을 해. 얘는 그냥 역대응이다. 근데 얘는 자리를 바꾼 함수다. 그러니까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는 똑같이 생겼는데 이 3번 그래프는 모습이 다르다. 얘는 이거 대칭 이동을 시킨 새로운 함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까리? 오케이? 되게 중요한 거다 이거. 고3들은 역함수의 미분, 역함수의 적분 다 한단 말이야. 거기서 이 테크닉을 쓴다고. 아직은 몰라도, 얘들아 얘는 원래 그래프를 누구 대칭 이동한 거라고, 요거는 꼭 기억하야 돼. 그렇지? 얘는 원래 그래프랑 모습이 달라. 얘는 접은 그래프야. 접은 그래프. 자, 이제 가볼게. 첫 번째. 이따 메모할 시간 드립니다. 자, fx가요, 만약에 증가함수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함수입니다. 규환아,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뭐야?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 1대1 대응에 대해서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만약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증가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1대1 대응 맞습니다. 하나씩 만나기 때문에 1대1이 유지가 되고요. 이 함수를 y는 fx라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따지고 싶은 거냐면 원래 함수와 y는 f 인버스 x 역함수죠. 역함수와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거에 따르면 원래 함수를 누구 대칭 이동을 시켜야? 이거 대칭 이동을 시켜야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y는 x가 이 정도에 이 정도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노란색 점선으로 이 하얀색 그래프를 접어버리면 역함수죠. 그렇죠? 접어버리면.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니? 역함수의 모습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맞죠? 그죠? 이 무슨 색깔이에요? 이거? 주황색. 이 주황색 함수가 y는 f 인버스 x가 되지 않을까요? 자, 질문입니다. y는 fx라는 그래프랑요. 이 역함수의 그래프는 현재 교점이 몇 개? 두 개입니다. 여기랑 여기서 만났고 여기서 만났죠. PQ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랑 이제 역함수의 교점이 두 개라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데 이 생각을 꼭 해야 돼. 그러니까 y는 fx라는 원래 함수와 이 y는 f 인버스 x 있잖아요. 역함수거든요.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 이 친구와의 교점. 그러니까 PQ죠, PQ.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이 P랑 Q를 찾고 싶어. 교점을 찾고 싶은데 잘 쳐다봤더니 하얀색 그래프와 주황색 그래프의 교점은 하얀색 그래프와 누구와의 교점과도 똑같아? 그렇지. 이 친구와의 교점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앞으로 생각하기를 또 함수 필요 없다 이거지. 필요 없다. 그냥 y는 fx라는 그래프와 이거를 버리고 누구로 바꿔치기 한다. 그렇지. y는 xy 항등함수죠. 이 친구와의 교점으로 생각해도 문제 없다. 이게 웬만한 문제를 다 풀어내는 기술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필요한 거 정리 빨리 한번 해주세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학교 시험에서 잘 안 물어보는 건데 두 번째로 근데 만약에 fx라는 함수가 이번에 증가함수가 아니라 감소입니다. 감소함수인 경우가 이게 약간 골 때려져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출제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그림이 내 컴퓨터가 아니라서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감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소 그래프. 또 알긴 알아야지, 그치? 어려워도. 근데 내가 이 친구 역함수를 그리면은 누구로 접어야 되냐면 y는 x로 대칭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그죠? 자, 이 y는 x라는 항등함수가 하나 있는데 이 y는 x로 이 하얀색 그래프 밑에 접은 그래프가 역함수입니다. 내가 접어볼게요. 참 그리기 어렵거든요. 얘가 1로 접히니까 대충 이렇게 왔다가, 그죠? 갈매기처럼 여기서 얘가 이렇게 접히니까 약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 그래프가 y는 f의 이렇게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눈으로 한번 보시고 나랑 역함수의 교점이 지금 몇 개 나왔죠? 3개 나왔습니다. 3개. 그래서 여기가 점 P라 그러고 여기를 점 Q라 그러고 여기를 점 R이라 해볼게요. 그럼 자, 지금 F가 감소인 순간에 대해서 이 보라색 네모 이론이 성립하는지를 보겠습니다. 하얀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의 교점은 하얀색 그래프와 노란색 그래프의 교점과 일치하나요? 일치 안 하죠? 누구누구를 구할 수가 없어요. P랑 R을 못 구합니다. 그래서 이쪽 이론이 이쪽에서 안 먹혀요. 아시겠죠? F가 증가일 때는 나랑 내 역함수의 교점은 나랑 y는 xy의 교점과 완벽하게 일치하는데 완벽하게 똑같은데 F가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나랑 내 역함수 빨간색이죠. 역함수가요. 나랑 빨간색 흰색 빨간색 교점이 흰색 노란색 교점과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애들이 이거를 너무 맹목적으로 믿는데 근데 F가 만약에 증가가 아니라 감소함수의 행태를 갖고 있을 때는 그때는 얘랑 얘를 연립한다고 역함수의 교점을 다 구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이 PQ는 얘랑 이 P랑 이 R은 어떻게 구합니까? 잘 못 구하죠. 고1 수학으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물어보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자,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어차피 공부라는 거는 본인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따가 메모해.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 잘 설명하지 않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해는 하고 넘어가자. 잘 봐. 내가 여기랑 여기를 이름을 한번 줘볼게. 여기를 내가 A라 그러고 여기를 B라 그러고 여기를 C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요 교점 P점의 X좌표가 A, Q X좌표가 B, 요 R의 X좌표를 C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요 Q는 B, 얼마니? B, B지. 적극적으로 사고하라는 소리야. 알았지? 그냥 앉아있다가 다가 아니지. 원래 공부는 그런 거야. 누구와의 교점이니까. 이거와의 교점이니까 얘는 XY 좌표가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여기는 B, B인 거야. 여기는 A, 까지는 좋은데 뒤에가 아직 잘 모르겠지.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R도 X좌표는 C인데 뒤에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럼 잘 봐봐. 지금 내가 이 y는 fx라는 함수랑요, 이 f 역함수와의 교점을 찾고 있는 거야. 교점. 그럼 내가 이렇게 방정식을 풀면은 이 방정식의 근은 몇 개일까? 3개지? 근 3개. 세 근이 누구니? A랑 B랑 C겠지? 원래 우리가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를 연립해서 풀면은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이 만나는 점의 X좌표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고 있지? 그치? 내가 지금 fx 그래프랑 f 인버스 그래프 연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그래프랑 하얀색 그래프를 연립 방정식으로 풀었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이 만나는 교점 3개의 X좌표 이 3개가 근으로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ABC가 나왔습니다. 근이. 잘 보세요. 첫 번째, 자 먼저 B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B. 그러면은 F 여기다 B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거든. 근이니까요. 근. 그러면은 B를 FB는 F 인버스 B랑 똑같다는 거는 성립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FB가 얼마냐면 여기 B, B를 지나니까요. 이것도 B가 돼야지 맞고 이것도 B가 돼야지 맞으니까 이 둘의 값은 B로 같습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잘 봐주세요. 이것도 B, 이것도 B. B로 같은 거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FB가 B인데 이거랑 동일한 뜻으로 역함수 입장에서는 F 인버스한테는 자, 또 누가 들어가면 B가 들어가면 누가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지, 그지? 역함수의 기본 성질입니다. F한테 별 넣어서 세모가 나온다. 이거랑 동일한 뜻으로는 F 인버스한테는 자, 누가 들어가면 세모가 들어가면 누가 나온다. 이게 원래 역함수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이거를 놓치면 안 되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FB 여기다가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요. B가요. B를 집어넣으면 성립을 하는데 B, B를 지나니까 FB도 B고 F 인버스 B도 B인 거지. 그래서 얘랑은 B로 같은 거지. 그래서 FB가 B니까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관계식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이견이 없어. 그냥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뭐 새로운 조건도 나오지 않고 더 이상 따질 게 없는데 자 이제 한다. 이번에는 요 친구를 한번 넣어볼게. A를. 두 번째. 어차피 요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A니까요. A를 여기다 넣으면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FA가 F 인버스 A랑 동일하다. 이게 지금 성립을 할 거거든. 성립을 할 건데. 근데 내가 여기서 여기 뭔지 모르겠어. 여기 y좌표를 별이라고 한번 해볼게. 별. 그러면 얘가 FA가 별인 거잖아. FA가 별인 거잖아. 그럼 얘가 별이니까 이것도 별로 같아야 되거든. 이거랑 동일한 뜻으로 F 인버스한테는 자 누가 들어가면 별이 들어가면 누가 나온다. A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별이니까 이것도 별로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또 해볼게. 봐봐. 그럼 F 인버스한테 A가 들어가면은 별이 나온다는 뜻인데 이거랑 동일한 뜻으로 F한테는 누가 들어가면 별이 들어가면 누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잘 봐봐. 그러면 F 인버스 별도 A고요. F 별도 A잖아요. 그럼 얘랑 얘랑도 둘이 어때요? 똑같네요. 뭐죠? F한테 별 들어갔을 때랑 F 인버스한테 별 들어갔을 때가 해가 똑같다는 거네요. 값이.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 중에서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오, 이 정적. 다시 여기다가 x에다 누구 집어넣은 거야. 성립한다며. 그러면 내 말은 이 방정식의 근 중에서 누가 또 있을 것이다. 별이 있을 거잖아. 별도 근이라는 말이야. 그럼 이거 세 개 중에 하나가 별이라는 거네. 근데 봐봐. 이 별은 B보다 어떠냐? 크지. Y좌표인데 B보다 별이 크지. 생각해봐. 이 A, B, C 중에서 누가 별이겠냐고. C겠지, C. 그렇잖아. C가 누구보다 크니까. 별보다 크니까. 그럼 얘가 별인가 보다. 또 해볼게. 가. 세 번째. 요것도 아까 C도 아까 근이었다. 여기다가 C를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그러면은 FC는 F 인버스 C가 되지 않겠니? 성립을 할 거라고 이게. 그럼 내가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세모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세모. 그러면 얘도 세모고 얘도 세모란 소리잖아. 둘이 같아야 되니까. 그럼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랑 동일한 뜻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F 인버스한테는 자 누가 들어가면 세모가 들어가면 C고요. F 인버스 C가 세모였기 때문에 F한테 또 누가 들어가면 세모가 들어가면 C니까 이렇게 또 성립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 중에서 누가 또 있다는 거야? 세모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세모는 여기지, 여기. 요거지, 요거. 그럼 요 세모 값은 요 점의 y좌표인데 그럼 이 세모는 B보다 어떻겠니? 작지? 세모는 B보다 작잖아. 얘들아, 세모가 누구겠니? A겠다. 그치? 그래서 얘가 세모랑 같다는 걸 알게 되지. 결론이 이거야. 되게 신기한 거야, 이게. 이 별이 누구랑 같다는 거야? C랑 같다는 거야. 여기가 C가 된다는 거야. 이 세모는 누구랑 같다는 거야? A랑 같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몇 컴마 몇인데? A 컴마 C인데 여기는 몇 컴마 몇이고? C 컴마 A네. 그러면은 이 A 컴마 C라는 점이랑 이 C 컴마 A라는 점은 누구 대칭 상태네? 그렇지, 이거 대칭 상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감소 그래프 같은 경우는 감소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갔을 때 반드시 Y는 X랑의 교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교점이 생기면 반드시 이쪽에서도 교점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좀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교점이 몇 개 나왔습니까? 3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만약 교점이 만약에 3개 나오면은요, 그 3개 중에서 요 가운데 위치하는 점이 있죠? 이 가운데 위치하는 점은 원래 그래프랑 누구와의 교점이고, 이거와의 교점이라는 거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쪽 동네에 있는 점이랑 이쪽 동네에 있는 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쪽 점이랑 이쪽 점은 누구 대칭 상태이다. 이거 대칭 상태이다까지 아셔야 됩니다. and PR 보이죠? 요점. 자, PR 직선의 선분의 한번 기울기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A,C랑 C,A 기울기를 한번 마음속으로 계산해 봅니다.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무조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요 점이랑 요 점은 연결하면 기울기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교점이 가운데 점은 하나 유니크하게 잡혀 있는 건데 이쪽에 교점이 생기면 반드시 이쪽에도 생기죠. 만약에 이쪽에서 또 만남이 있었으면 이쪽에서 또 하나 만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 아,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알았으면 좋겠어. 이게 보통 이 얘기를 보통 학생들이 하지도 않으니까. 만약에 감소함수 그래프인 경우는 fx라는 함수와 f 인버스 x와의 교점 개수 있죠. 이 교점 개수는 반드시 몇 개 탄생할 것 같습니까? 이 교점 개수는 항상 홀수게 탄생을 합니다. 절대 짝수기일 수가 없는 게요. 얘랑 대칭성을 들게 되면서 이쪽에 교점이 있으면 여기도 교점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페어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랑은 이게 두 개 이런 느낌인데 가운데 누가 있죠? 얘가 있죠, 얘가. 그러니까 반드시 얘랑 교점은 반드시 하나입니다, 하나. 얘 하나가 확보된 상태에서 이렇게 쌍쌍 이렇게 교점이 생기기 때문에 감소함수인 경우는 그 그래프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절대 짝수계일 수가 없어요. 무조건 홀수계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점을 빼고 이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P점과 점 P와 점 R 있죠? 이 두 점. 이 두 점 사이의 관계는 P와 R은 서로 누구 대칭 상태에 놓여진다. 그렇지. 이거 대칭. Y는 X 대칭이다. 요거까지 아셨으면 좋겠고. and PR 선분 보이죠? PR 선분. 이 친구의 기울기는 반드시 얼마가 된다. 그렇지. 여기까지 아시면은 이 친구들한테 밀리진 않아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 한 판 해주세요. 다 된 사람은 연습 문제 10-15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거에 관련된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뭐 대략 내놓으면 된 것 같으니 이제 조금 딱 지울게. 자, 연습 문제 그 10-15번입니다. 같이 한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fx가 요거 2차 함수래. 2차 함수인데 정의역이 0 이상이거든. 그러면 저 2차 함수는 다 보이는 건 아니고요. 자, 요렇게 생겨 있습니다.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고요. 얘가 꼭지점이 0,a라서 이렇게 대칭축이 가운데 이렇게 제로에 잡힙니다. 근데 이제 x가 0 이상만 바라보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만큼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쪽 왼쪽은 안 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쪽은 지웠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 그래프 그리고 났더니 이 그래프가 온전히 증가한다는 게 보이는데 그 다음에 gx는 f의 역함수래요. 그러니까 얘가 f 인버스죠. 역함수. 근데 이제 fx 그래프랑 그 역함수를 연립방정식으로 세웠어요. 근데 얘가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죠. 이거에 대한 해석은 이 fx와 gx와의 교점이 이런 뜻이죠. y는 fx라는 그래프와 우변에 있는 y는 gx. 그렇죠? 이 두 함수의 교점이 서로 다르게 두 개 나와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음이 아닌 근 두 개를 서로 다르게 가져야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내 역함수가 교점이 두 개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음이 아닌 곳에서 x좌표가 음이 아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0 이상이라는 소리죠. 0 이상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이 f가 증가함수고, 역함수와의 교점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역함수 필요 없다며, 이거. 필요 없다며. 그치? 누구와의 교점으로 대체해도 괜찮아? y는 x와의 교점으로 대체해서 봐도 무방하다.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푸는 이론입니다. 그럼 자, 한번 해볼까요, 이제? 그래프 그리셔야 되고요. 이렇게 있어서, 자, 이렇게 가는 y는 x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fx 그래프가 이제 오는 거죠. 대칭축이 x는 제로였기 때문에 축이 이겁니다, 축. 만약에 그래프가 여기가 0,a인데 이게 0,a잖아, 꼭지점. 근데 만약에 a가 여기 있어서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면 이게 만약에 fx 그래프라면 그럼 현재 그러면 fx 그래프랑 좀 이따 들어와 얘랑의 교점은 몇 개? 없지. 그러면 그 말은 fx 그래프랑 역함수와의 교점이 몇 개? 없다. 그런 뜻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교점 몇 개 나와야 하니까. 두 개 나와야 하니까. 그럼 올라가면 되겠냐? 내려와야 되지 않겠냐? 볼까요? 자,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A라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나랑 Y는 X와의 교점 몇 개 탄생했습니까? 한 개 나왔습니다. 그 말은 나랑 역함수의 교점 몇 개밖에 안 나온다.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두 개 나오고 싶다며. 두 개. 그치?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이 정도의 A가 걸려서 그래프가 이런 느낌이면 어때? 이러면 괜찮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y는 x와의 교점이 몇 개 탄생을 하고? 두 개 탄생을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만났고 여기서 만났기 때문에 여기가 근이고 이쪽이 근이구나. 근데 여기가 0이니까요. 얘네 둘의 부원 둘 다 양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상태가 되는 거구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y는 x가 이렇게 있을 때 이쪽이랑 교점이 두 개 나와야 한다는 거야. 저 2차 함수의 반쪽이. 그러면은 대략 상황을 볼 수가 있어. 이게 올라가면 안 되거든. 교점이 없으니까. 내려오다가 이렇게 뭐 하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 접하는 순간이 있었겠지.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접해버리면은 얘랑 교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역함수와의 교점도 한 개 아닙니까? 그럼 이거보다 올라가야 됩니까? 떨어져야 됩니까?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지다 보면은 이렇게 교점이 두 개 나오겠죠. 그럼 내려가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또 교점 몇 개예요? 하나죠. 안 되죠. 그러면은 딱 여기에 걸리는 순간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교점 몇 개입니까? 두 개죠. 두 개. 0 이상의 근 두 개를 가지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는 건 상관없는데 얘보다 더 내려가면은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답을 내야 되는 거는 케이스가 걸렸습니다. 이 된다 안 된다의 판단 기준이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가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요걸 1번 그래프라 가정을 하고 이걸 2번 그래프라 가정을 했을 때 1번, 2번 계산을 할게. 근데 뭐 계산할 게 별로 없어 보여.
2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 원점이 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번 그래프의 A 값은 얼마입니까? 0입니다. 0. 2번은 그냥 눈에 보이는 A 값. 근데 1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계산이 좀 필요한 게 1번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이차함수가 있었고 이 y는 x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 접하는 순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이차함수랑 이 y는 x가 접해야 되거든. 어쩔 수 없잖아요, 그치? 우리가 지금 배운 거에 따르면은 접할 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연립을 우선 하셔야 되고 연립을 한 다음에 판별식이 얼마가 된다. 이걸 먼저 풀 수밖에 없습니다. 연립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함수랑요, 요 함수랑 이 y는 x를 연립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4분의 1의 x제곱에 플러스 a는 요거는 요렇게 연립을 한번 들어가시고 롤라웃 길로 올라와서 양변에 4를 곱하겠습니다. 양변에 곱하기 4를 해주고 그럼 이제 x제곱에 플러스 4a가 만들어지고 뭐 간단하네. 이게 4x밖에 안 되는 거라서 4x가 넘어가 버리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4a가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접하려면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중근. 뭐 이거는 암산도 된다. 여기가 마사 x면은 이 자리가 얼마가 돼야 중근이니? 4. 이게 4가 돼야 중근이죠? 그럼 a가 얼마겠습니다? 네. 1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그래프가 되게 만들어주는 a 값은 1인 걸 확인하게 됐고 자, 답을 내볼게 이제. 그래서 이 1번 그래프가 되게 만들어주는 a 값이 1이고요. 2번 그래프가 되게 만들어주는 a 값이 0인 거예요. 그러면 답은 a는 0과 1 사이에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서로 다르게 두 점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요 1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교점이 몇 개인 케이스입니까? 교점이 하나인 케이스죠. 이거보다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등호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A가 0인 케이스가 돼버리면은 교점이 여기서 한 방, 여기서 한 방 나오죠? 교점 몇 개인 케이스 맞아요? 두 개인 케이스가 맞죠? 우와. 장난인데. 와. 이거잖아. 어? 지금 들어가요? 안 돼, 트위터 들어와. 그래서 A는 49번. 요것도 좀 주제가 있으니까 잘 정리하고 넘어가자. 아이고야. 잘 봐. 그러니까 저런 방정식의 실근이랑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실근 주제예요. 우선은 좀 관심 있게 쳐다보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냐, 이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주제가 있거든. 근데 이제 우선은 이 친구에 대한 해석은 그러니까 얘가 간단하지.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것은 이 좌변의 그래프를 그리고 우변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을 말하는 거야. 교점의 x좌표. 이게 뭐 공수원의 가장 기본인데 이 친구에 대한 해석은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x라는 이 우변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네 둘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 근데 교점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교점의 x좌표. 여기까지 꾹꾹 밟고 넘어가라. 자, 방정식의 실근은 좌변, 우변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나 생기는 교점 개수다. 교점이다. 교점의 x좌표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겨 있고 뭐 이렇게 생겨 있을 때 만약 얘가 y는 fx고요. 이 친구를 y는 x라 가정을 했을 때 교점이 지금 두 개 나왔거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교점이 나왔는데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거는 교점이 아니고요. 이 교점의 무슨 좌표? 그렇죠. X좌표. 여기랑 여기를 근으로 체크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를 알파라 그러고 베타라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실근은 알파 베타가 나오는 거죠. 알파 베타. 근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이 친구. 이 친구도 약간 생김새가 어떠냐면 F한테 이 들어가는 애가 세모라 가정을 했을 때 세모 자리에 fx가 들어있는데 또 오른쪽에도 세모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 친구의 모습을 조금만 이쁘장하게 정리해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fx를 뭐 세모라고 치환을 하면 t라고 치환해야 될까? t?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 친구를 t라고 치환을 하면은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이게 ft는 t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모습이 얘랑 똑같습니다. 모양이 똑같죠. 그러면은 내가 다시 한번 풀어볼게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있었거든 yx가 왼쪽 그림 똑같이 그렸습니다. 이거 yx라 가정을 하고 이 2차 함수를 y는 fx라 가정을 했을 때 우선은 우리가 치환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거를 먼저 풀어야 되는데 그럼 ft는 t가 된다는 것은 이 fx 그래프랑 y는 x를 연립했을 때 교점이잖아요. 교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만났고 여기서 만났기 때문에 내가 아까 여기랑 여기를 알파 베타라 가정을 했거든. 그럼 이거를 풀면 현재 t 값이 몇 개 나온다는 거야? 2개 나온다는 거지. 얘들아, 쌤이 좀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그렇지 않을까? 이거는 내가 욕심내 설명하는 건데. 근데 뭐 좀 이게 그지? 자, 이거 t값 몇 개 등장해? 2개 등장하지. 2개가 누구랑 누구?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 왼쪽이랑 풀이가 똑같은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치환이라는 걸 했잖아. t가 누구랑 같아? 이거랑 같지? 이거는 멈추지 말고 한 번 더 풀어야 돼. 이런 거 아니겠어? fx를 t라고 치환했는데요. fx가 누가 되거나 알파가 되거나 또는 fx가 누가 되면 좋겠다. 베타가 되는 중. 그러면 또 fx가 알파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야. 이 좌변에 있는 fx 그래프를 그리고요. 우변에 있는 y는 누구를 그렸을 때 이 친구를 그렸을 때 얘네 둘이 만나 생기는 교점을 체크하셔야 되고 이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이 좌변에 있는 y는 fx 그래프를 그리고 우변에 있는 y는 베타라는 상수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네들이 만나 생기는 교점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입니다. 이 점이 X좌표가 알파잖아요. 여기 알파 컴마 얼마였을까요? 알파 컴마 알파였겠죠? 이거와의 교점이니까. 그럼 이 라인이 알파네. 이게 y는 알파네. 그 다음 여기는 베타 컴마 얼마였을까요? 베타입니다. 그러면 여기 y좌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y는 베타가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러면 질문. 요방정식은 근이 몇 개? 두 개. 요방정식은 근이 몇 개? 두 개지. 왜냐면 fx 그래프가 이 2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 그래프랑 y는 알파 이거잖아. 이거와의 교점을 세라는 거 아니겠어? 그치? 여기도 있었는데 여기도 하나 존재하지 않니? 근이? 그치? 그래서 y는 fx 그래프랑 y는 알파와의 교점은 여기도 하나 있지만 여기도 하나 있어서 여기도 근이고 여기도 근이다. 여기를 뭐 별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왼쪽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근은 x는 자 누구거나 알파거나 누가 또 근이 된다. 별이 근이 된다. 그 다음 y는 베타와의 교점을 보는 거예요. y는 베타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y는 베타입니다. 교점 몇 개예요? 또 2개죠.
여기서 또 만납니다. 여기는 원래 있던 교점이고요. 여기를 내가 만약에 하트라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몇 개 등장을 하고? 2개 등장을 하고. 자, 첫 번째 근은 누구고? 하트고, 하트. 두 번째 근은 누구고? 이렇게 근이 총 탄생을 합니다. 그럼 현재 이 방정식의 실근은 총 몇 개 나온다는 거 확인을 한 거예요? 네. 4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팁을 드리면 앞으로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이게 fx는 fx이다. 이 디자인을 잘 기억해놔.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 우선은 이 안에 들어가는 애랑 나오는 애가 똑같아서요. 우선은 이거를 먼저 풀어야 돼요. 이 방정식을.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거를 물어봐도 여러분들은 저거 왼쪽 걸 먼저 푸셔야 됩니다. 대충 예상을 해볼게요. 그 연습문제 10-9번을 한번 보시고 그래프가 막 이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겨있죠. 아직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지만 보통 이게 3차 함수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얘가 여기 딱 지나면서 이렇게 들어가요. y는 x가요. 이렇게 놓고서는 질문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연습문제 10-9번입니다. 이 문제를 풀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한테 그 집합을 잘 보시면은 집합에서 원소가 x인데 라고 설명을 했고요. x인데. 그 왼쪽에 합성이 돼 있잖아. 얘가 그러면 사실 f 합성 fx는 fx이다. 이거를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방정식의 근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근데 이 집합의 원소 개수 물어봤기 때문에 이 집합의 원소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실근 개수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인지를 묻는 겁니다. 근데 이게 f는 f라고요, 이게. 그럼 디자인이 딱 이 디자인이니까요. 이 세모를 만약에 t라고 치환을 하면 이거를 먼저 풀게 돼요. 그럼 이거를 푼다는 것은 주어진 그래프와 y는 xy 교점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 이 그래프 딱 봐도 알겠지만 y는 xy 교점 몇 개입니까? 3개니까요. 우선은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는 근으로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모습이 아니고요. 이 모습이었으면 근이 3개밖에 없죠. 근데 이게 fx는 x가 아니고 ff는 f잖아요. 근데 방금 해봤더니 이렇게 풀면 되더라고요. 먼저 y는 xy 교점을 잡아주시고 아까 여기서 해봤던 것처럼 주어져 있는 그래프랑 y는 알파와의 교점을 다 세야 되고요. 주어진 그래프랑 y는 베타와의 교점을 다 세야 돼요. 잘 보세요. 이 점에서 만났죠? 얘랑요. 그 점을 지나는 상수함수를 날려주세요. 이렇게. 날렸을 때 이 파란색 그래프랑 하얀색 그래프 교점을 다 세셔야 됩니다. 여기도 하나 생겼지만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근 3개 탄생한 거고요. 두 번째 라인도 보시죠. 여기서 얘랑 만났는데 이 점을 지나는 상수함수를 날리세요. 또 교점이 2개 더 탄생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원래 얘랑 만나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만났다, 여기서도 만났다. 그렇기 때문에 근이 좀 추가됩니다. 이것도 근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여기도 근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만났잖아요. 이 친구랑요. 그러면 그 점을 지나는 상수함수를 또 한 번 날리시라고요. 이렇게. 날리면 교점이 여기서 또 하나 만났다, 여기서 만났다, 여기서 이건 아까 카운트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근이 몇 개 추가됩니다. 그렇죠. 여기 하나가 생기면서 총 근의 개수는 이 친구와의 교점 개수가 하나, 둘, 3개. 이 친구와의 교점 개수도 하나, 둘, 3개. 이 친구와의 교점 개수도 하나, 둘, 3개.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총 실근 개수는 몇 개? 9개. 이렇게 카운트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의 디자인을 만났을 때는 우선 이거를 먼저 푸셔야 되고
그래서 y는 xy 교점을 잡은 다음에 이 점을 지나가는 상수함수들을 모조리 날려주셔서 교점을 다 세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방 정식의 총 실근 대수를 다 세신 겁니다. 아시겠죠? 정리 한번 하시고요.